소수의 종류에 소수점 아래에 나오는 숫자들의 그 개수에 따라서 우리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무한소수라고 나누죠. 무한소수. 그리고 이 중에서 무한소수는 다시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리고 우린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순환소수는 다시 얘기하면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분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리수라는 게 분수 B분의 A,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는데, 유한소수 0.1, 0.02, 0.123 이런 식으로 유한소수는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해서 분수로 표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공부를 했죠. 그 당시에 그 순환소수들이 아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분수로 바꾸는 과정을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분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죠.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유리수가 아닌 수, 이런 숫자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무리수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무리수에 대한 정의가 말 그대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그대로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제일 첫 번째로 배운 게 바로 원주율에 해당하는 파이라는 값이 있죠. 아르키메데스가 파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소수점 아래의 자릿수를 구하다가 구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그런 비화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파이는 실수, 숫자로 표현을 하면 3.14, 파이가 뭔지 기억하시죠? 파이가 원의 둘레를 원의 지름으로 나눈 값입니다. 원의 둘레를 원의 지름으로 나눈 숫자가 3.14라는 숫자로 우리가 근사값으로 초등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고,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파이라는 문자로 대신했습니다. 그 이유가 3.14라는 근사값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3.14 뒤에도 1, 5, 9, 2와 같은 이런 숫자들이 무한하게 나오는데 그들의 규칙성을 찾지 못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소수점 아래에 오는 숫자들에 대한 어떤 규칙성이 존재하지 않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이라는 기호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호를 만들어 쓸 수밖에 없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한다. 자, 이 무리수 중에 지금 우리가 배운 제곱근으로부터 나온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근호를 포함하는 숫자들, 루트 2라든가 루트 3이라든가, 루트 4는 안 되죠. 루트 4는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루트 4는 제외합니다. 이거 외적으로도 루트 2분의 1, 루트 5분의 1,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무리수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수에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 중에서 근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수들, 이런 숫자들은 우리가 이제 무리수의 범위에다가 남겨둘 겁니다. 근호가 있다 하더라도 근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리수도 존재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우리는 새로운 용어가 됩니다. 실수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어떤 수에 대한 분류가 이제 아래 표에 나와 있고, 예를 좀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제일 작은 수의 범위에 자연수라는 수의 범위가 있습니다.
자연수와 0, 음의 정수를 포함하는 정수라는 범위가 이 자연수를 포함해서 더 큰 수의 범위가 되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포함해서 이제 유리수라는 수의 범위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써왔던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근호를 포함하는 숫자와 파이와 같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수의 범위, 실수라는 가장 큰 수의 범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실수라는 수에서 유리수가 아닌 바깥쪽에 오는 수, 바로 여기가 이제 무리수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더 이상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 이런 실수의 범위의 한 분야가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무리수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고, 자, 하단에 나와 있는 문제로 한번 볼까요? 자,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별하는 문제들이 보입니다. 다음 수가 유리수면 유, 무리수면 무라고 쓰자. 이 명확한 근거를 갖고 처음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9. 자, 얘는 유리수입니다. 왜? 유한소수니까. 유한소수라서 유리수다. 118번의 파이.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원주율을 나타내는 기호니까 무한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3,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수라 하더라도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수는 유리수입니다. 근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루트 3이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가 되겠죠. 루트 9분의 1, 바로 이놈이 이제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호 안에서 3분의 1의 제곱이 돼서 얘는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리수가 돼버린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다음 문제들도 보는데, 자, 소수를 분류할 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까지는 유리수입니다. 우리가 순환소수 0.42땡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90분의 42-4라고 표현할 수 있는 90분의 38, 45분의 19라는 이런 형태의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수가 된다. 0.1234567, 122번에 나와 있는 1234567의 2, 1234567 같은 경우에 이 다음에 어떤 규칙성이 딱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보는 게 맞다. 따라서 얘는 무리수로 보는 게 맞죠. 123번부터 128번까지는 진위 판정형 문제. 자, OX,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해라. 양수의 제곱근은 모두 무리수이다. 양수의 제곱근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근호를 가지고 표현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의 제곱을 해서 4가 된다. 어떤 수의 제곱이 4가 됐을 때 우리는 4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다시 얘기하면 이놈은 근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가 되기도 합니다. 제곱근은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제곱근이 무리수인 것은 아니다. 순환소수는 무리수가 아니다. 순환소수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수가 되죠. 무리수가 아닌 수, 바로 이게 유리수이다라는 표현과 같으므로,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그러니까 실수를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실수는 유리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무리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유리수가 아닌 수는 모두 무리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순환소수는 유리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므로 무한소수를 모두 다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루트 5는 실수이다. 루트 5는 무리수고 무리수는 실수이므로, 따라서 실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루트 7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되죠. 이게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유리수의 정의.
유리수로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루트 7은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루트를 사용한 수이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가 되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따라서 틀렸습니다.